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두더지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두더지 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이번에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더지 게임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거에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전 강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더지 판 같은 경우는 자, 사용자 컨트롤, 불리언 타입의 사용자 컨트롤이 원소인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3행 3열의 2차원 배열인데 이 관련된 두더지 판에 두더지가 이 9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그 두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1초마다 한 번씩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 판에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코드처럼 자, 두더지 판 표시.vir이라고 해서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수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인데 곱하기 9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림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0에서 8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인테저 32빗으로 변환한 다음에 케이스 구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두더지 판에 표시하기 위한 상수값을 2차원 별 상수값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상수값을 표현한 거고요. 케이스 0인 경우는 얘가 튀어나온 거, 1인 경우는 이것, 2인 경우는 이것,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상수를 다 정의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VI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관련된 거를 난수 생성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에서 8 사이의 랜덤 데이터 중에 하나에 대해서 상수값을 표현하는데 시작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표시된 것처럼 모든 값이 다 0으로 표시되게끔 자, 이렇게 상수값을 인가를 해서 두더지판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서브 VR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더지 게임의 두더지판에 1초마다 한 번씩 두더지가 이제 9개 중에 한 개에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자, 사용자가 그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두더지를 제대로 때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더지판에 지금 두더지판 같은 경우는 이게 2차원 배열의 컨트롤입니다.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컨트롤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판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이벤트 구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두더지는 이제 이 9개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튀어나온 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게 들어간 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9개 원소가 전부 다 불리언 값이 다 거짓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값을 숫자로 변환했을 때 전부 거짓인 경우는 0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불리언 배열 같은 경우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포르풀을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을 이제 만드시게 되고 여기서 불리언 배열을 상수로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불리언 배열을 상수로 바꾸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면 1차원 배열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배열의 원소를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각각의 원소들이 뭐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참이면 1, 거짓이면 0으로 표현이 돼서 전부 원소가 다 더해진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두더지를 제대로 클릭을 했다고 하면은 모든 값이 다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0과 같은지 체크를 해서 같으면은 이 스코어, 이 아래에 있는 스코어 값을 10씩 증가시키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시면 두더지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을 다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할 텐데요. 자, 프로그램은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와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두 개로 운영을 합니다.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플레이 속도라고 하는 이 기다림 함수의 기다림 그 지연 시간을 이용을 해서 디폴트는 이제 이 값이 1000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이 두더지판을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은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두더지판을 매번 자, 업데이트를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불리언 값을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강제로 참으로 하드코딩을 해서 항상 1초마다 한 번씩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두더지판을 새로 갱신하게끔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일식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자,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이벤트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남은 시간은 30초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30초부터 일식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에 자, 거짓이라고 하는 값을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인 경우에 이제 값을 초기화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뭐 하는 거는 이것만은 할 것 같아요. 저 두더지판만 자 디세이블 시킬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시간은 이미 0초기 때문에 0초로 놔두고 스코어도 이미 기록된 점수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짓인 경우에는 이 두더지판에 대해서만 디세이블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활성화 조건을 자 그리고 이제 정지 버튼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병렬 루프를 이용을 해서 정지 버튼이 참이 되면은 위에 이벤트 처리 루프는 종료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아래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같은 경우는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했다는 거는 이 불리언의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타입의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운영을 하셔가지고 엑시트 버튼을 참으로 만드시게 되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정지가 되고 정지가 된 다음에는 다시 엑시트 물음표 값은 거짓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을 때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참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으로 해주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속도는 1초, 그 다음 두더지판은 디폴트로 모든 걸 다 거짓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디세이블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30초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딩 할 게 제법 좀 많다 보니까 미리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이 사용자 컨트롤에 대해서 두더지 버튼이라고 하는 사용자 컨트롤을 제가 만든 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두더지판 표시.vi라고 하는 관련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더지판 표시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프론트 패널에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및 그 다음에 커넥터 펜을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시작 불리언 컨트롤 입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출력으로는 두더지판 출력이 나가도록 2차원 비열의 출력이 나가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난수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 숫자형 함수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를 가져오시고 자 여기에다 곱하기 9를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9를 하겠고요. 생성의 상수에서 자 9를 곱해 주겠고요. 자 관련된 거에서 다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버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 8 사이에 랜덤 데이터 생성이 되고요. 다 여기서 데이터 변환해서 인테저 32bit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롱 정수로 바꾸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케이스 구조 입력으로 인가해 주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겠고요. 자 케이스는 0부터 8까지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선 0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시작 버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는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비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자 이 입력값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더지판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두더지판 현재는 오류가 나 있죠. 자 그러면은 두더지판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디폴트 값이 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상수를 만드실 때는 이 관련된 그 인디케이터를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상수 값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상수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0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0인 경우는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자, 참인 경우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여기서 이 와이어는 잠깐 이제 연결을 끊고, 자,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고, 자, 와이어를 삭제하시고, 0 케이스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자, 값이 1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이게 1인 경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두더지판에서 생성에 상수를 하신 다음에 와이어를, 자, 삭제를 하시고, 자, 연결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케이스, 다음 케이스 추가, 밑에 다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추가, 자, 다음 케이스 추가. 자, 만약에 바쁘신 분은 지금 이 부분은 스킵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자, 1까지 했고, 그 다음 2죠. 자, 2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생성에, 자, 상수를 만드시고, 와이어를 삭제하시고, 자, 관련된 값을 이 케이스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3 같은 경우는, 자, 이 케이스가 되어 있고, 자,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4 케이스에 대해서 보면은 4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시면 되겠고, 와이어 지우시고 관련 케이스에 관련된 상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약간의 이제 노가다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이 이제 약간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6 케이스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시고, 와이어 지우시고,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고요. 자, 7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시고, 자, 관련된 케이스에 관련된 상수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8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값만, 자, 이렇게 참인 경우가 되겠죠. 자, 생성에 상수하시고 와이어 삭제하시고, 자, 관련된 케이스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출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서브 VI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일단 거짓인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모든 두더지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시작이 참인 상태에서, 자, 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메인 VI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서, 자, UI만 디자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 부분에 대한, 자, 이 화일 루프만 선언을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두더지판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더지판이, 자, 변경이 됐을 때는, 자, 두더지판이 지금 컨트롤로 돼 있죠.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두더지판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 두더지판 컨트롤을 안에 넣어주시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성의 상수 거짓으로 하시고, 자, 관련된 값은 지금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포루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포루프에 입력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포루프 안에서는 이제 이게 1차원 배열이 되죠. 그래서 불리언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을, 자, 불리언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면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얘를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각각의 행에 대해서, 자, 숫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3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 이 3개의 숫자의, 자, 합을 이제 여기 숫자형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원소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 코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더지판에 있는 모든 불리형 값들에 대해서 참이면 1, 거짓이면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비교 함수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0하고 같냐 했는데 이 0과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0과 같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0과 같으면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서 자, 스코어 점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컨트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 타입은 자, 인디케이터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인디케이터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코어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의 값에다가 10을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기존 값에다가 자, 숫자형에서 자,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존 값에 10을 더해 주겠습니다. 한 번 맞출 때마다 10씩 더해 주겠다는 의미죠. 생성의 상수 자, 10을 더해 주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출력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0과 같지 않은 경우는 원래 자기 값을 그냥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코드가 완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두더지 게임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실제 이제 그 메인 VI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도 자, 초기화 부분을 먼저 해볼까요? 자, 초기화 부분은 이전 강좌에 어느 정도 좀 구현했었는데 자,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여기 있죠. 30초.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두더지판 같은 거 스코어. 자, 스코어는 별도로 초기화를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고. 자, 지우겠고. 스코어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 위로 올려볼까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다시 거짓으로 해주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남은 시간 돼 있고 두더지 판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비활성화라고 해서 자, 비활성화에 대해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디세이블을 시키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가 이 값을 두더지판 값을 업데이트 못하도록 디세이블 시켜주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해 주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플레이 속도에 대해서 자, 플레이 속도는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현재 플레이 속도는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UI상에 플레이 속도는 그냥 하드 코딩을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그냥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언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언의 누름 버튼으로 해서 자,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적 동작의 스위치입니다. 자, 이름은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엑시트 물음표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값이 되겠고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값을 제가 참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것들을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좀 내리고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해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밑으로 내리고 자, 이거 좀 내려도 되겠죠. 결국에는 코드의 면적이 랩뷰에서는 프로그램의 그 크기가 되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도 최소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이용하셔가지고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이네이블 하신 다음에 자, 기능 수행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려면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자, 엑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실행될 때 이 값이 참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생성에 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다시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시작 버튼도 마찬가지죠.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도 자,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됐고요. 자, 프로그램을 이제 마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에 대해서 자, 시작 버튼이 이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작 버튼을 집어넣어 주시고, 자,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값을 자, 케이스 구조에 넣어 주시고요. 참인 경우는 그 두더지 게임은 그 수행 시간이 30초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30초로 처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는 처음에 초기화 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두더지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더지판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비활성화를 하나 자, 불러오신 다음에 자, 비활성화를 이네이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참인 경우는 자, 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네이블로 하겠습니다. 자, 이네이블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는 자, 에라 클러스터는 상수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더지판 같은 경우는 그냥 디세이블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 그 다음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도 다 구현이 됐고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폴링을 하면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가지고, 참이면은 두더지판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줄 때마다 남은 시간을 일시 감소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타이밍 함수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저는 여기서 하드 코딩을 하겠습니다. 1000을 주게 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아래 화일 루프가 동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값이 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동작을 할 건데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 값이 참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더지판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두더지판 표시라고 하는 서브 VR을 불러오시겠고, 관련된 값에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거는 참으로 해주시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연결해도 되죠. 얘를 밑으로 좀 내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참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더지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더지판 표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값으로 하신 다음에 자, 두더지판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버튼이 되면은 남은 시간을 계속 일씩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남은 시간을 1 뺍니다. 자, 숫자형의 마이너스 1이 있죠. 감수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1 빼주시겠고, 자, 빼서 이걸 남은 시간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겠고, 자, 시작이 거짓인 경우는 남은 시간은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냥. 자, 다시. 근데 자, 남은 시간이 이렇게 일씩 감소하다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비교 함수에 가보시면은 0과 같냐, 이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0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에 자,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겁니다.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참이면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좀 면적을 좀 키우겠고요. 자, 시작이라고 하는 값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 n 시그널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의 생성에 상수를 해서 거짓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이벤트가 수행이 돼서 두더지판이 다시 디세이블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좀 위치를 하고 엑시트도 위로 올리겠고 화일 루프의 크기도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다 밑으로 내리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과 자, 블록 다이어그램만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엑시트 물음표는 굳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시작을 하신 다음에 자, 처음에는 다 빵이고 다 이게 다 오프 상태죠.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30초가 되고 일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두더지가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이 되고요. 자,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10, 자, 20, 30, 40, 50, 60, 70. 자, 클릭을 담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두더지가 랜덤하게 발생을 하고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두더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 스코어가 증가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두더지 게임을 이제 운영하는 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그냥 그 병렬 루프를 운영을 해서 하나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고 나머지 하나는 1초마다 한 번씩 두더지 판에 시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게 랜덤하게 9가지 그 위치 중에서 한 군데에 두더지가 튀어나오도록 운영하는 식으로 코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진하시고 자, 정진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가 되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값이 바뀔 때 약간 그 색깔이 좀 바뀌는 모양이 좀 보이네요.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두더지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만 하시겠다고 하면 점수를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론 이 두더지 게임을 더 완성도를 높이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더 뭐 부가적인 사용자 이벤트를 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코드들이 필요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